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영산강 수질은 전보다 더 나빠졌고 홍수 방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방식을 놓고 이용섭 시장과 시민단체들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공론화 약속을 뒤집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같은 방식은 어렵다는 이 시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를 2차례 정도 하겠지만 신고리 원전 공론화 때처럼 500명의 시민이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00명을 뽑는다, 300명을 뽑는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 집단, 시민 집단, 교통 이쪽의 전문가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 넘어갑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대표자 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이 시장이 후보 시절의 한 약속과 달라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고리 원전과 같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 이 사람들의 충분한 논리,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배워서 듣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심사숙고 토론을 하는 것이죠. 관건은 이 시장이 이를 수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론화를 받아들일 경우 찬바람이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이 리더는 적시에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518m 빛의 타워 역시 시민사회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론화 여부나 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여지가 커 보입니다. 공론화 문제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분을 전담하는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일자리 경제국을 일자리 경제실로 변경하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전담할 일자리 노동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자리 정책에 무게를 두고 일자리 정책본부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1년 앞두고 홀리어 미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미글리오네 회장은 오늘 오전 광주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뒤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하고 광주 수영대회 D-1년 기념 행사에 참여합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200여 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오늘 출근길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대체로 흐리고 또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은 23도 안팎을 보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0도, 담양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무안이 29도, 장흥이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9도, 광양이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감사 결과 영산강 수질은 더 나빠졌고 홍수 방지 등 경제성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강을 훼손하는 데 수조원을 퍼부은 꼴이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를 세우고 강 바닥을 긁어내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를 막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며 영산강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해줄 행복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끝낸 영산강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가 죽어나갔습니다. 같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감사에서도 공사 이후 더 나빠진 수질이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감사원이 죽산보 물속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물 속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사업 초기에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질 개선 대책을 시행해도 사업 후에 일부 보호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는 4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편익은 0.01에 불과해 다른 지역 강들에 비해서도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치수나 친수 사업의 편익은 하나도 없었고 수질은 오히려 41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복원하고 또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판단할 수 없고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 요구도 공소시효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잊을만 하면 문제가 터지는 한빛원전 3, 4호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밝혀서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납 건물 철판은 부식됐고 콘크리트 외벽엔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 안에서 쇠붙이 수십 개와 망치 형태 이물질까지 나왔던 한빛 3호기와 4호기. 문제가 된 설비를 만든 업체에서 제재 조치 하나 없이 교체 설비를 납품받으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수도 없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고요. 심지어는 여러 곳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에만 급급해서 안전성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 청구인단으로 참여한 사람은 모두 400여 명으로 원전이 있는 영광, 인접지역인 광주부터 다소 거리가 있는 여수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가까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청구인단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감사원은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한 뒤 원전을 감사해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역 언론 학계와 방송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방송 대표자 회의 준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선임되는 공영방송이사에 지역에 대한 이해와 대표성을 지닌 인사를 참여시키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역방송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대불산단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직접 소형 선박을 만들거나 개조 사업을 통해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대불산단은 정상 조업하는 공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수년째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인건비 상승과 납품가 하락 등 이중고로 휴폐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직접 중소형 선박을 짓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천 톤급 연안 유조선과 화물선, 심지어 해외에서 수주한 특수 선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그 인력, 기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소형 선박, 예를 들어서 3,000톤에서 15,000톤까지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담긴 선박 건조 사업의 걸림돌은 대불산단에 배를 최종 조립하고 바다에 띄울 공간과 시설이 없다는 것. 업체들이 이 때문에 플로팅 도크 방식의 공동 진수장 건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이라든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서 지금 배를 진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온갖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대불산단 협력업체들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단순 블럭 조립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불모지나 다름없는 알루미늄 선박 건조를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선박 개조 사업이란 틈새 시장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주평화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 산업 비중이 32%를 차지하는 광주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세 폭탄을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노후 산업단지 4곳을 현대화된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광주 첨단산단과 대불산단, 여수산단, 광양산단 등 4곳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혁신과 현대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은 이를 위해 경제적인 산업 위주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 인허가를 지원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 이야기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화상을 그렸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모습과 삶을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가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전시되는 공간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공간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번 주에는 예술 공간이 된 공장지대를 소개했다면 네. 이번에는 예술 공간이 된 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전남여고 근처에 작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50년 동안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한옥을 갤러리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이러한 곳과 비슷한 공간은 양림동의 한의원 미술관과 윤해매 문화관, 동명동의 갤러리 해움 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집이 전시 공간이 됐다. 특이한데요. 그러면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시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내가 우리가 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전현숙 작가와 성혜림 작가의 2인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전시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작가의 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감상하는 관람객들도 이 작품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선현숙, 성혜림 작가가 근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꽤 납니다. 네. 그런데 함께 전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술공간 집에서는 비록 나이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여 기획 초대전을 한 것입니다. 전현숙 작가는 50대 화가로서 한 인간이자 엄마, 아내라는 존재로 부여된 무수한 역할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그려졌다면 성혜림 작가는 30대로 어른이 되었지만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가는 게 아직은 두려운 딸의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작가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들의 그림이 되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두 작가의 작품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닮은 듯도 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전현숙 작가는 나의 작업들은 모두 내 삶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예, 어두운 화면에 커다랗게 그려진 여인은 모두 그녀 자신을 그린 것인데요. 밝고 화려한 색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진 인물은 강렬한 눈으로 관람객을 바라봅니다. 그림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소재로는 주로 꼭두각시나 피노키오, 반려동물과 같은 것들로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 또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그것도 또 가족의 모습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혜림 작가는 미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듯한 자신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 하루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실상 어른이 되어 바라본 세상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품 속의 아이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을 외면한 채 살며시 눈을 감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가둔 것 같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작가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대입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자료화면 보니까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에게 이 전시를 특히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번 전시는 7월 27일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여름방학 때 사정상 멀리 여행을 가기 힘든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급변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스마트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과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관람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공간도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볼거리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순천의 유기견 보호소에 이어 이번에는 여수의 한 개농장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유기견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학대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가 한쪽에서 죽어갑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사체도 있고 살아있는 개도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다친 부위에 구더기가 가득합니다. 여수의 한 개농장의 모습입니다. 농장 주인은 인기 있는 품종의 유기견을 데려다 사육과 번식을 한 뒤 애견숍에서 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이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은 모두 63마리. 이 중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동물은 20여 마리나 됐습니다. 이처럼 무허가로 배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되던 이 농장은 최근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이 무허가 사육시설로 시청에 신고된 건 지난달 초. 그러나 실제 폐쇄 조치가 이행된 건 이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팀장님은. 현장에 6월 27일 날 들렸을 때 보니까 6월 2일 날에 제가 봤던 살아있던 애들이 27일 날에는 다 죽어 있더라고요. 시청 두세 개 관련 부처 중 어느 한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기동물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이 최대 60마리뿐인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구조된 동물 대다수도 개인 자원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사비를 들여 보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과태료, 강력한 법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양을 홍보할 수 있고 입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해마다 반려동물은 늘어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제정과 인식 부족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2일 119 구급차 추돌 사고로 90대 할머니 환자가 숨진 사고 순간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구급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는 추돌 사고를 당한 직후 차 밖으로 튕겨나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구급차로 다가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119 구급차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기성용 선수가 어제 광주를 찾아와서 고향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한 금호고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축구 팬들에게 친필 사인볼을 나눠줬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광주 FC와 서울 이랜드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자신이 개인 최대 주주로 인된 광주 FC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광주시가 낡은 광주 비엔날레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질 신축 비엔날레관은 국비 800억 원 등 1,200억 원이 투입돼서 다음 비엔날레가 열리는 2020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신축 비엔날레관 위치로는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이 거론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 부지가 결정되면 내년에 착공됩니다.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로봇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부터 4일간 열립니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첨단 기술과 트렌드 변화, 그리고 로봇 기술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로 30개국 23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또 태국 투자환경설명회와 유럽연합시장 투자 세미나, 국제 첨단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만들어주고 기업에는 장기 근무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 올해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청년이 월 12만 원, 기업이 월 20만 원 이상을 5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을 지원해 총 3천만 원을 청년 재직자에게 제공하는데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재직자와 기업은 광주경영자 총협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 KPS 등 4개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본사 내 한빛홀은 강당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빛가람홀은 세미나실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는 축구장, 농구장 같은 체육시설도 지역민들에게 상시 개방됩니다. 고려인 2세 시인 김 블라디미르 씨의 두 번째 시집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더불어 고려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아시아 정착 고려인들의 문학 정신을 나누고 고려인 체류 자격에 대한 대토론회도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남구 사직 통기타 거리에서는 통기타 버스킹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상인 뮤지션들의 공연과 뮤직 토크 콘서트,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먹거리가 마련되고요. 오는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